세미나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거니까 좀 생소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고요. 초중고생 유치원생이 좀 어리고 초중고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자녀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생명샘 교회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된다, 잘 자라고 있다, 건강하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후하고 내일 저녁에 혹시 만약에 자녀가 따라오고 싶으면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이상 얌전한 애들 와가지고 어떤 애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하는 애가 있는데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는 조금 이제 약을 좀 먹이든가 들어오시고 같이 오셔주세요. 그 본문 말씀이 장원 사장님 참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얘들아 제발 좀 마음을 시켜라. 이거는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똑같습니다. 요새 애들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옛날에는 사춘기가 제가 어렸을 때는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왔다가 금방 갔어요. 잠시 그냥 좀 우울하고 외롭고 하다가 끝났어요. 요즘에는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가냐면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 사춘기가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울을 치듯이 계속. 사춘기는 갱년기하고 똑같아요. 갱년기와 사춘기가 인생의 두 번의 위기입니다. 이 갱년기와 사춘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감정 상태가 언밸런스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면 미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이 종자로서 우리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이요 언밸런스가 되면서 웬만한 것에서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애들고 죽고 싶다고 하고 진짜 죽어버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예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면 첫째는 음식 때문에 그래요. 특히 패스트푸드 열량만 많고 영양소가 적은 걸 패스트푸드라고 그래요. 냉동식품을 가공해서 만든 거, 또 튀김류, 과자 이런 것들 안에 있는 이 첨가물들이 인체 내에 쌓이면은 그게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버려요. 두 번째는 문화 때문이에요. 자극적인 문화. 옛날에는 수원 정도 되면요 사람이 자극을 안 받아가지고 아마 지겨웠을 거예요. 맨날 나가면 뭔가 밥만 있고 나무만 보이고 돌멩이만 보이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요 발로 돌 차고 다녔어요. 그리고 시내가에 나가서 돌을 가지고 던지고 기껏해야 뭐 고구마 이렇게 먹고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 시골 사는 사람 애들은 저 옥수수 같은 거 썩은 거 막 뜯어먹고 칡뿌 이렇게 먹고 삐 이렇게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2살만 되면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게임을 해요. 전철에서 보니까요 어저께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습하고 사진 찍어보려고 말았는데 똑같이 배갈비 나와가지고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으면 둘 다 그리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전철에 서가지고 사람 딱 보는 데서. 그래서 저는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달라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럼 어떻게 가는 얘기인가, 이거를 이번 3일 동안에 기회가 되는 대로 분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독교는 전부 생명이에요. 사는 자 죽는 자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신 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네. 근데 사신 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살았어요. 우리 영원히 살았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이 생명샘이에요. 날마다 생명의 샘이 넘쳐서 그거를 채워져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성령, 생명에 속한 사람, 충만한 사람, 또 하나는 빛에 속한 사람, 거의 죽어버린 사람, 좀비 같은 사람, 세 번째는 진짜 죽은 사람. 진짜요. 근데 이 크리스찬 중에 죽은 거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좀비. 영어로 zombie라고 하죠. 거의 뭐냐. 걸어다니면서 남이 핏바람하고 얼굴이 하얗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보이는데, 우리 생명샘 교회의 교인들께서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컴퓨터 게임도 적절한 정도로 즐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영어처럼 중독 수준이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어른보다 더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준이의 사연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해 여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엄마가 이래서 너 나와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컴퓨터 게임에 빠져 한시도 컴퓨터 앞을 떠나려 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그런 아이를 위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앞에서 끼니를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조용히 좀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맨날 시끄러우니까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자. 당시 경준이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준이는 심한 충동적 행동과 공격성을 함께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이런 애가 없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중증 게임 환자가 250만 명. 약간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250만 명. 그 다음에 사이버 중독은 450만 명입니다. 사이버 중독하면은 5가지가 포함돼요. 게임 중독, 인터넷 채팅, 인터넷 음란물, 인터넷 도박, 인터넷 쇼핑.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이 스마트폰 중독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독이 어디부터인지 아세요? 취미 생활이 지나면 초기 중독, 초기 중독이 지나면 중증 중독인데, 중독에 대해서 아세요? 옛날에는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독에 빠진 사람은 크기도 모르었어요. 아마 동네에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한두 사람 봤을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막 부시고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술 안 먹으면 손 떨리고, 도박 중독, 손 자르고도 도박하려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폐가 망신. 근데 이제 어른들이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중독에 빠져요. 여기 지금 방송에서 보였지만 중독에 빠지면, 애가 중독에 빠지면 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진현 씨가. 왜냐하면은 중독이 되면요, 중독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뇌세포를 죽여버려요. 치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요 30대 치매 환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생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사시다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죽는다는 얘기에서 재수없다고 뭐 생각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죽는 게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재수 있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왜 교회 나오자마자 죽는 얘기부터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는 게요, 그냥 옷 벗고 육신을 벗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계속 나오시다 보면은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고 죽음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가지시게 돼가지고 그게 영원한 생명의 증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건처럼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경우도 가슴 아프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도 가슴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450만 명이 중증 중독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중독 방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게 통과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누리당 쪽이세요? 민주당 쪽이세요? 새누리당 쪽이면은요 빨리 통과시켜라고 할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통과시키면은 지금 저기 말 게임 산업이 유출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뭐 밥 벌어먹고 살 게 지금 게임 산업인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분들은 아마 새누리당 쪽으로 아마 많이 기울었을 거야. 지금 돈 버리게 문제는 애가 죽어가는데 법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근데 아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아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 어느 쪽이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집에서는요. 자식이 왕이에요. 나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애가 잘 살아야 돼. 여러분이 혹시 똑같이 죽을 때가 되면 애를 죽이고 자기가 살 사람 있으세요? 아마 없을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가져와봐라 그러면 자녀였잖아. 누가 그 저금통 같은 거 갖고 있어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야.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인생이 뭔지 알거든. 근데 그 애가 주님 앞에서 잘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그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집을 가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중독에 빠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계모에게 맞아주는 얘기 들으셨죠? 그 계모가 그 의붓딸을 때리는데 아빠는 옆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나는요 중독에 빠지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중독자가 되면 패가 망신해요. 망할 패자에 집가자, 망할 망자에 몸신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술병 들고 다니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마. 자기 집애가 시험 못 봤다고 양주 사갖고 와가지고 아빠 앞에서 마셔봐요. 그럼 아빠가 그래 아빠랑 같이 마시는데 이랬겠어요? 아니 지금 애가 지금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고 딸내미가 지금 약을 갖고 주선을 하는데 밥만 맞아라 이러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독을 공부했어요. 제가 중독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모든 중독은 똑같습니다. 중독은 크게 행위 중독하고 물질 중독으로 나눠지는데 중독은 점점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나 리더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본인은 몰라. 본인은 진짜 몰라요. 왜냐하면 이 대체물에 빠져가는 게 중독인데 대체물은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 그걸 먹거나 그걸 하면은 그 외로운 감정이 해소되는 걸 대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대체물은 거의 불법적인 것들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마약, 외롭다고 마약 하나 같은 거 들고 갔다 걸리면 저는 그냥 감옥이야. 물론 지금 미국은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어요. 미국이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자주 가는데요. 미국은 정말 큰일 났어요.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요. 부모가 마리화나를 사라진대. 밖에서 하느니 집에서 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가면은 나라나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너무나 많이 보여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어린아이 때부터 중독에 빠지면 더 위험하다. 두 번째는 중독에 빠진 아이들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아이 정도 되면은 얘는 이미 끝난 거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 아이의 부모가 여기 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이게 평생 후유증입니다. 중독은요, 한번 중증으로 넘어가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증 중독자들은 치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좋아하는 단계가 있고 거기에 깊이 빠지는 단계가 있고 아주 완전히 묶이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중독은 빨리 진행합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딱 3번만 맞으면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술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담배도 시간이 걸려요. 게임 같은 경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컴퓨터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애가 지금 컴퓨터 들고 다닌다고, 컴퓨터라는 건 뭔지 아시죠? 컴퓨터는 칩이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칩만 들어가면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탑도 컴퓨터고요, 노트북도 컴퓨터고요, 스마트폰도 컴퓨터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안경도 컴퓨터예요. 이 안경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안경을 쓰고 가다가 오늘 몇 돈이, 그럼 얘가 내 음성을 알아듣고 숫자를 딱 써줘요. 안경에다가 23.5도, 습도는 38%. 그래? 어휴, 저 아주머니 괜찮은데 찍어. 그럼 내가 찍어요. 내 메일로 보내요. 여러분, 앞으로 여자분들 통해 안경 쓰고 온 사람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구글 안경 쓰고 오는 사람 없는지 잘 살펴주셔야 돼요. 이제는 구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컨택트 렌즈를 개발했는데, 컨택트 렌즈 안에 칩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걸 끼잖아요. 24시간 나의 생체 리듬을 얘가 다 체크해가지고 주치의한테 보내요. 와우!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옷이나 모자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게 다 컴퓨터에서 움직이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모르게 이 안경이 특수 안경이나 그냥 앞에 사람 보는데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뭔 말인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 미디어의 발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지금 여자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숟가락 가르치는 여자가 있어요. 수능형의 버스에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충동성, 공격성, 강박성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 이따가 내일까지 갖고 다니세요. 계속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찾으셨어요? 충동성, 공격성, 강박성이라는 글자 찾으셨어요? 아까 이 방송에서 지금 이 경준이라는 아이가 충동성과 공격성을 함께 보였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얘는 지금 정신분열증이에요. 여러분, 충동성, 공격성, 강박성은 정신과에서 정신분열증을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지금 10살짜리 애가 지금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정신병 환자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분노, 외로움, 벌레로 수치심, 그 다음에 쓴뿌리가 생겨있고 A형 상처, B형 상처를 받았으며 이 아이의 상처는 엮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얘는 지금 보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 표 하나 가지고 많은 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후 시간이나 내일 저녁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경준이라는 아이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얘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두지 마세요.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맞벌이는 죄가 아닌데 맞벌이 때문에 아이가 중독에 빠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맞벌이 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맞벌이 때문에 자녀가 중독에 빠졌다. 만약 이유가 그거라면 그 맞벌이 그만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뭘 잘 먹는 것보다 이 아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아이는 6가지 관계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중독이지만 정체성, N세대, 상처, 욕망의 문제, 엮이는 가정의 문제, 그리고 미디어 문화의 문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오후 시간하고 내일 이 문제를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당신의 자녀는 파문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아마 수원은 서울보다 덜할 거예요. 이 지방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서울로 갈수록, 도시로 갈수록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문화 때문이에요. 이 문화의 차이가 아이들의 지금 양육, 발달, 정신 상태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서울로 오지 마시고 그냥 수원에 사세요.
수원에 사시다가 안 되면 또 지방으로 가셔서 그것도 안 되면 저 깡통으로 가셔가지고 그냥 강과 산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세요. 그리고 딱 거기다 치고 와이파이도 안 되게 그냥 다 차단해가지고 인터넷 차단하고 그냥 그 음악집을 짓고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그냥 음악 같은 걸 짓고 그리고 그냥 사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때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시골로 가라 음악으로 가라는 그 대안이 아닌 거 아시죠? 그냥 한 마리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일도 심사하지 마시고요. 이 타민족이라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족을 구분할 때 전문가들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사고의 차이로 민족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았어요. 제가 몽골의 울란바토르 공항에 저녁에 내렸는데 일행을 놓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지금 몰라요. 그때 공항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차단이 돼 있는데. 근데 어수선한 곳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아가지고 여기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몽골 사람은 몽골 반점까지도 우리하고 똑같지만 우리하고 민족이 다릅니다. 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는 더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사고라는 것은 무슨 관으로 표시됩니다. 인생관, 직업관, 결혼관. 네? 달라요. 이전에 애들이 점점 더 결혼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지금 60% 가까이 됐어요. 설문조사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동거해보고 마지막에 결혼하고 안 가지면 헤어지겠다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여자들이 특히 이제 직업을 가진 여자들이 애를 키우고 싶은데 결혼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나랑 뜻이 맞는 남자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감정의 교류입니다.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이혼하게 뻔하니까 감정 교류를 자제하고 같이 살 남자. 와우. 오 마이 갓. 다른 민족이 돼갑니다. 그러면 다른 민족에 대한 염려가 뭐냐면 생명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도 생명력을 흘려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생명력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슨 게 돌을 닦는 사람처럼 돌을 닦아가지고 한꺼번에 위에 하고 보냈더니 받았더라가 아니에요.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은 쌍방향 소통.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막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듣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혼자 독백처럼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주님이 말하려고 그러면 목소리가 멋있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소연이고 신체탄형이고 독백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뭘 말씀드렸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생명력이 약화되어가고 세계관이 변질되어 갑니다. 이 세계관의 변질은 제가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타민족인 엔세들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냐면은 안 그러면요 떠나가요.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요. 남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단절돼요. 관계가 끝나요. 우리와 관계가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가겠다는 애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내가 고등학생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면 안 나가요. 난 그게 싫다. 난 엄마 아빠가 존경은 하지만 엄마 아빠를 존경은 하는데 엄마 아빠처럼 안 살겠다. 무지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든 누구한테든 완벽한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한 공동체가 되면 그 생명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사랑 공동체가 되고 영의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죠. 근데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것은
교육하고 다릅니다. 교육은 지적인 부분만 다루는 것인데 양육은 지정의를 다 다루게 되고 생명력과 세계관 부분을 같이 다루는 게 아니죠. N세대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의 생명력과 세계관 문제를 빼고 N세대 부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민적 양육의 과정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자, 문제를 분석하자, 대안을 만들자. 문제 파악에서 첫째, N세대가 누군지 알자. 저는 용어를 쓸 때 청소년, 어린이, 10대, 유스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냥 N세대와 비N세대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N세대와 비N세대만 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나눠져 간다. 이 N세대와 비N세대는 나이로 나눠지지 않는다. 특징으로 나눠진다. N세대 특징은 영어가 다 N으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강의 안에도 영어 단어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Next generation, new generation, new video, next 다 N으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next와 new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다음 세대, 차세대 이런 뜻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근데 뉴 미디어 제너레이션, 여러분 미디어가 세대를 나누는 시대가 왔어요. 특히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전화기는 전화기였는데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전화기가 컴퓨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64기가까지 갔는데 이 똑같은 스마트폰에다가 기가바이트 칩을 빼고 1테라짜리 칩을 바꾸면은요 똑같은 스마트폰에 영화를 그냥 보통 영화를 7,500개를 그 안에 담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놀라는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안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밥 세대이기 때문에 밥 얘기를 해야 감정이 움직이지. 문화 얘기를 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부 때는 좀 달라질까 했는데 1부나 2부나 거의 뭐 같은 분위기이신 거라 봐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를 제대로 이렇게 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이 N세대는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다른 민족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똑같은 스마트폰에다가 페타바이트 칩만 바꾸면은요 영화를 16만 7천 개를 담아놓고 다닐 수 있어요. 어른들은 스마트폰에 영화가 2개 담았든 3개 담았든 큰 문제가 안 돼요. 비N세대는 버는 일과 받는 일 정도밖에 없어요. 비싸고 사가지고 기껏해야 애플리케이션 한 3개 정도? 거기에다가 스티브 잡스가요 30만 개의 앱을 담을 수 있는 앱스토어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혁명인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요 애플리케이션을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N세대나 B세대가 나와요.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앱마다 전부 무슨 별명이 붙었는지 아세요? 그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말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욕망 덩어리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애들 보는 앞에서 얘들아 아빠 스마트폰 갖고 와봐 이러지 말고 아빠 욕망 덩어리 갖다 줘 이래야 돼요.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는 아빠 전화기 어딨냐 그러지 말고 아빠 욕망 덩어리 어디냐 계속해서 애들을 보는 앞에서 욕망 덩어리 왜냐하면은 이 스티브 잡스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처를 꽉 차있어요. 이 사람은 이 상처 때문에 가까이 오는 사람 다 상처줬습니다. 제가 다음 집회 때 요거 말고 보면 제가 스티브 잡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싸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싸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왜 싸이가 저런 노래를 자꾸 만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인데 이렇게 창피한 노래만 만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싸이를 좋아하는 사람들 다 듣고 오세요. 제가 친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싸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싸이의 입으로 말한 걸 가져갈 거예요. 제가 뭐 그다음 뒷조사한 거 없어요. 아마 그거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번 집회 동안에 다른 거는 몰라도 아하 내가 민재 왜 그런지 알겠다. 이것만 해도 큰 소득이에요. 지금 N세대들이 문화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을래? 문화 먹을래? 너 돈 주면서 너 이걸로 밥 사 먹을래? 너 게임기 살래? 게임기 살래? N세대예요. 너 엄마 밥 먹을래? 게임 B세대예요. 나이가 어려도.
근데 앞으로 N세대를 잡아야 돼요. N세대가 돈도 많이 벌고요. 일도 많이 저지르지만 일도 해요. 이 N세대가 굉장히 엑사이팅한 세대들이에요. 네, 얘네들은요, 우리보다 한 3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앞으로 이 나라를 어쩌면 끌고 갈 수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걔네들이요, 다른 나라에 가면 다 통해. 제가 전쟁을 다녀보니까요, 우리나라 N세대가 제일 앞서가는 N세대예요. 우리나라가 컴퓨터를 제일 많이 쓰고, 속도가 제일 빠르고, 전국도의 90%가 와이파이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데 사는 애들이에요. 잘 태워야 돼. 만약에 얘네들 놓쳐버리잖아요. 세상이 잡아요. 지금 세상은 얘네들 잡으려고 매일매일 연습을 해. 지금 이 N세대가요, 감정세대예요. 자, 머리가 있고, 감정이 있고, 가슴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이성세대들이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차분하게 이런 이성세대들이에요. 이성세대는요, 시끄러운 걸 못 참고, 이 강사가 좀 이렇게 강의하면 왜 저러지? 이렇게 이상하신 거라고. 좀 천천히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좀 은혜가 되는데, 말을 빨리 하고, 단어를 짧게 끊으면 머릿속에서 조합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광고를 만들 때 광고쟁이들이 아주 말을 많이 해요.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대표적인 광고가 새우깡 광고예요. 소니가요, 소니가, 대우깡의 소니가, 어른소나, 소니 몇 번 나왔어요. 어른들은요,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세대를 시켜야 돼요. 미원, 또 나와요. 미원. 셀표 간장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즘에 N세대들 위한 광고는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오후에 F에서 히트한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내가 알아듣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 Are you ready?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끝났는데 대박을 쳤어요. 달라요. 여러분 N세대를 잡으려면 N세대를 여기서 이해하는 분과 N세대를 없어보라 할 만한 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 너 이해가 안 돼. 절대로 애들 앞에서 난 너 이해가 안 돼.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애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네가 이해가 돼. 이제 앞으로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 시간에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너는 가라 이런 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애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가 문제냐면 미디어 문화의 종속이다 보니까 욕망이 커요. 미디어가 계속 욕망을 일으켜. 그 다음에 감정을 앞서다 보니까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애가요, 요새 애들이 너무 아파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도 안 먹거든요. 저 우리 아버지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밥 먹을 때 아버지 그럼 시끄러워. 아버지 있잖아요. 자식 말이 많어. 아버지 근데요, 밥을 치워. 그랬고요. 저는 아버지하고 그냥 왜 저러는 거야. 얘기 좀 하려고 그러고 밥 먹을 때밖에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넌 사내 새끼가 말이 많아. 말 몇 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요, 화나면 때렸어요, 진짜요. 때려가지고 뭐라고 그러거나 째려보면요, 너 죽고 싶어? 그래가지고 더 때렸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렸어요. 숙제 안 해온다고 맞아. 분단장 하면은 다른 애가 숙제 안 해오고까지 같이 맞아가지고 여기 묻어갔거나 어떤 선생님은 실명을 벗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날 얼굴이 퉁 벗어왔어요. 선배가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선배가. 이거 포크 안 채웠다고. 군대 가면 더 맞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가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우리 자살 안 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때리지 않아도요, 좀 자살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아픔을 견디는 게 약해요. 너무 약해요. 똑같은 상처라도요, 요즘 애들이 겪는 게 더 아파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상처를 안 받고 어떻게 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모로서 볼 것이냐. 오늘 아침에는 뭐 길게 못합니다만
여러분들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한데 저는 우리 생명생명가 수준이 있는 줄 알고 영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거 알아듣고 싶죠. 이게 뭐냐면 N세대를 파악하는 중요한 이게 지표들이에요. 필링 세대, 픽션은 여러분 사이버라는 뜻이에요. 페미닌, 여성 중심. 벌써 그렇게 됐죠? 제가 이거 강의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됐어요? 없어요? 여성 중심 시대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이 여자인데 뭐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요. 미국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우리 여자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네? 이제 남녀가 유별한 나라에서 여자를 대통령으로 여성 중심 시대가 있어요. 여기 남편이 한 40살 넘어가면 가정에서 여자가 주도권을 잡으시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남자가 죽을 때까지 큰 덩치가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밥을 집어던졌어요. 밥에 볼이 들어가면 밥을 던져버려. 그럼 전 가족이 설설펴야 돼. 우리 아버지는 왕이었고 나는 마지막 왕자였어요. 더 이상 그런 남자는 존재를 못합니다. 여성 중심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건 페미닌이라는 것은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퓨전, 막 섞어. 그래서 어른들을 위해서 라면 가게를 열면 메뉴가 단순해야 돼요. 대신 뭐 미연을 넣든 넣든 맛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밥만 있으면은 파리가 들끓던 바닥에 지저분한 줄 서서 먹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유명한 음식점을 갔는데요. 파리를 붙여놓는 끓이가 한 20km 붙어 있는데 나는 밥 먹다가 그 파리가 떨어질까봐 뻔히 밥에 안 하고 다 잘 먹어요, 어른들이. 여러분, N세대는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일단 깨끗해야 돼요. N세대는요, 커피도 그 맛을 알아요. 우린 몰라. 우린 자판기 커피나 뭐 이런 카페 커피나 뭘 애들 힘같이 해버려. 그리고 분위기 딱 파악하고, 그 있잖아요, 디저트 뭘 주느냐 이거까지 따지고 조명까지 따지고. 그래서 이게 N세대를 위해서 라면 가게 열면요, 이 수원에서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메뉴가 많아야 돼요. 매일 새롭게 나와야 돼요. 어떤 날은 라면에다가 치즈를 그냥 한 번짜리 집어넣으면 어른들은 늦게서 먹는데 애들은요, 재밌다고 먹어요. 이상한 애들이에요. 메뉴가 100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요, 너무 다르다. 근데 이 다른 것은 틀린 거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와 틀리다는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너 왜 나와 다르니? 이래가지고 막 야단치잖아요. 나가요. 여러분, 출가를 시키셔야지 가출시키시면 안 됩니다. N세대 뭐가 문제인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틀 동안 이거 갖고 강의할 거예요. 이 문제 갖고. 첫째는 사사기 2장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사사기 2장은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난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이거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여호수아처럼 되게 달라 하다 보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저들한테 한두번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달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물어보기에도 벅찬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전멸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상 전멸해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민족적으로 망한 거야. 400년 동안 어둠의 시대로 들어갔어요. 뭘 실패한 거죠? 교육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생교회가 다른 거 다 잘하셔도 교육과 양육을 실패하면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안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야 되지만은 젊은 사람, 다음 세대가 바글바글 뭐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얘네들은 이제 앞에 들어가면 재밌어야 돼요. 어른들은 앞에 나오면 쑥 못 나오는데 애들은 재밌어요. 와서 예배드리려면 앞에 나가서 막 여기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뭐 그런 애들이 막 2층까지 꽂혀가지고 어떤 목사님 표현하려면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젊은이들의 무리가 구름같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축복만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해야 됩니다.
여기가 다음 세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원에서도 좀 약간 변두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부흥은 변두리든 뭐 도시든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변두리 맞네?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한참 들어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두리든 뭐 중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누가 어떤 사람이 모여있느냐가 부흥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시카고 민튼 칼리지에 갔는데 거기 이제 캠퍼스 쪽에 그 빌리그레엄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미국을 일으킨 부흥사들이 쭉 있는데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분들 쭉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적 대각성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평양 대부흥 일어났던 것이 산정인데 잊어버렸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산정한 교회 맞네? 여러분, 부흥은 어느 지점, 어느 교회, 무엇이가 딱 알려지는 게 부흥이에요.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건 영적 대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면서 그게 퍼져가는, 여러분 그 진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제가 와가지고 우리 생명샘 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의 진원지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받으시면 받으시고 우리는 뭐 안 돼. 이러시면 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가정과 다음 세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큰 교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말아라. 그것은 경고예요. 어떤 말씀은 그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되고 어떤 말씀은 약속이고 어떤 거는 경고예요. 여러분 그건 경고예요. 이거는요. 아니 어떻게 다음 세대가 바알들을 섬기고 한 세대만에 어떻게 한 세대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을 계속 끼고 다닌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들아 성경 좀 읽어줘라. 싫어. 그럼 스마트폰 여기서 뭐 하느냐? 그냥 거기 무슨 뭐지 뭐 마녀 사냥이나 뭐 1박 2일이나 뭐 매 보는 것들이 여러분 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화적 가치로 볼 때는 너저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걸 보는 것 자체를 제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가치적으로 볼 때는 너저분한 것들이에요. 이거는요 일반 문화를 공부하는 사람들 다 하는 말이에요. 이건 크리스찬이 하는 말이 아니라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수준이 있는 행동을 해요.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럼 수준이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은 뭘 선택하느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저분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거룩한 척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해. 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너무 심해요. 제가 전철을 타면은요 딱 두 민족이 나눠집니다. 비N세대는 앞사람 얼굴 보고 있고요. N세대는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고 보면요 거기서 무슨 뭐 사전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드라마, 야구시야 이거 보고 있어요. 아니 그 귀한 시간 거기서 들고 다니는 또 이게 거기서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N세대는 정말 이상한 애들 넘어지지도 않아. 한꺼번에 5가지를 해요. 내가 조사해봤어. 어떤 애들은 5가지를 해요. 귀로 팝송을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읽어요. 왼손을 옆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새우 먹고 다리를 흔들어. 이 5가지를요 완벽하게 해요. 와우. 여러분 그런 애 보셨어요? 제가 N세대 모형이야. 난 그래서 나는요 얘네들을 잘 키우면요 우리보다 5배 일을 하려 돼요. 우리나라 걱정 없어요. 얘네들이 전쟁하면요 얘들은 전자기계 가지고 게임하듯이 하면 다 이겨.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제 비행기든 뭐든 간에 다 전자기계로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컴퓨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집 설계도 못해. 매장 관리도 못해. 이제는 모든 보고서를 컴퓨터로 해요. 근데 이거 안 해 컴퓨터가 말로 해. 여러분 설국 열차에 보면은 송강호가 타고 나왔던 그 컴퓨터 보셨죠? 한국말로
나가면 영어로 나가는 거 보였죠? 영어 못해도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나 미국 갈 때마다 쪽팔리는데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거 딱 찾고 있으면 이것도 그때 영어에서 이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빼지로 나와요. 그럼 내가 한국어를 하면 저 사람한테 영어로 들려? 와우! 영어 뭐하러 본 거예요? 이제는 그 기초적인 기능이에요.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를 해가지고 몸 전체 컴퓨터를 입고 다니는 거야.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기본인 거예요. 문제는요 그것들을 제대로 잘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묶이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N세대가 죽어가는 것인데 네 가지 일이에요. 정체성, 세계관, 안정감, 다림줄.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입니다. 정말 큰데요. 저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가정이 막 흔들리고 깨지고 어려워지고 가정 구성원들 간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여러분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맺어줘서 하는 것인데 일단 맺어줄 때 약속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사랑이 식어도 약속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걸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올 때마다 가족이 함께 싸워야 돼요. 이제 가족이 없으면요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힘들었던 과정을 거친 분들은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드립니다. 지나간 일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앞으로 가정을 꾸릴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엮이는 가정 문제는 제가 오해도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회도 문제인데 전문성이 미비하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두 세대 간의 반대께서 일어나거나 세속화의 문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를 저는 엮이는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혁명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가느냐인데 엮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하여튼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후진국이라는 게 드러나서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저는 외국 다녀야 돼요. 저는 다음 주 주일날 중국 갔다가 금요일 밤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한숨 자고 다시 미국 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요. 갈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Are you Chinese? No. Are you Japanese? No. Where are you from? I am Korean. North Korean? No. 어떤 미국인도요 다음번에 나를 사우스 코리안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몰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는 몰라요. 우리나라가 알려준 건 북한밖에 안 알려져 있어요. 지금 북한은 다 잘 알아. 김정은이 때문에 머리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근데 저는 외국 가면요 동남아시아 가면 좀 보기 힘들어요. 동남아시아 가면 아예 코리안 그러면 부러워해요. 미국인은 이번에 세월호 사건 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아예 코리안 그러면 우리나라 선장 이럴까봐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켜도 난 그분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도 똑같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모르는 애가 그냥 옆에서 불에 타고 내가 들어가서 구해낼 편인데 내가 운전하는 배 타고 가던 애를 그따위로 어떻게 나와서 그러나? 우리 수준이에요. 난 그거 보면서요 저 사람만 욕할 게 아니라 나도 그 수준이야. 드러난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폭로시키세요. 하나님이 폭로시킨 게 은혜예요. 하나님 폭로시키면서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네 이게 은혜라니까요. 나 괜찮은데 이거 도와줘요. 하나님 우리 이거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괜찮은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세상 어디 나가도
아예 코리안 그러면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거기에 희망을 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변화가 두 번 일어났어요. 한 번은 산업혁명이고 하나는 정보혁명인데요. 산업혁명은 187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산업혁명이 촉발되었고요. 근데 또 한 번은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면서 정보혁명이 촉발됐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정보혁명 이후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것인가가 연구되어져야 된다. 이거는요, 너무나 그림에서 보면